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목사님 더러운 정치 뭐 하려고 방송합니까? 추악한 정치 뭐 하려고 방송합니까, 목사님? 더러운 정치, 썩은 정치 뭐 하려고 방송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징그럽습니다. 징그러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혐오스럽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냥 안 입고 메스껍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시원한 정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멋진 정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정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쭉 보면서 한심합니다. 한심해. 대학 나와서 뭐 정치학과 나와서 뭔 짓거릴까 그것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정치판만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정치판을 그런다고 또 예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또 무관심한다고 또 그러면 됩니까? 안 돼. 목사님 몰라 방송합니까? 자, 제가 방송 안 하고 기피한다고 뭐 좋은 일 됩니까? 안 돼. 저는 좋은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멋있는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면하면 안 돼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세상을 세도록. 그렇습니다. 정치 예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 예민하면 그것을 그대로 내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 우리 가까운 북한을 보고도 모르십니까? 북한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십니까? 저는 35년 전에 김일성의 친작은아버지가 부산 동성교회 장로님, 그 당시 85살입니다.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당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당시 북한에서 설마
강반석 권사 아들인데 교회 해코적었냐. 해 나가는 것은 이제 사회주산 싹 가져가 버리고 막 숙청시킨데 그래도 교회 어머니가 권사인데 그러겠냐. 설마가 사람 잡지 않습니까? 당시 북한에서 설마 삼촌이 그 당시에 강양옥 목사라고 이 양반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삼촌 목사가 있는데 교회 해치겠냐. 그거의 착각, 그거의 착각. 그거의 착각이라고.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것이. 얼마 안 있다가 김일성이 교회 싹 없애버렸어. 그리고 반대한 사람은 싹 숙청시키고 정치 수용소로, 또 한마디로 강하게 나온 사람은 당장 처형해버리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김일성이 친작은아버지가 내려왔다니까요. 난 놀랐어요. 3번이나 간첩을 보내서 작은아버님 올라오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장은 그러더라고. 절대 그 새끼 말 안 믿는다고. 김일성이 그 호루자식 말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 어르신이. 자기 친 조카죠. 조카 김일성이가. 그 당시에 김일성이가 젊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처형당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북한에 종교자유 있습니까? 북한이 공평한 사회냐고. 북한이 공정합니까? 재판도 없이 그냥 총으로 갈겨 쏴 죽여버리고 날려버리고. 아, 김정희가 그런 놈 아닙니까? 형도 죽여버리고 그냥. 그런 살인마를 모르고 그냥 살인마를 동경하고 있어. 그건 사실 아닙니까? 북한 동포들은 우리 동포예요. 그러나 그 체제는 잘못된 거예요. 그가 인권 있습니까? 인권. 그런 찬양무도한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덜덜 떠는 그런 정신병자들이 많아. 나는 그때 그 장로님의 말씀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그분이 그냥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그때 부흥 강사로 갔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전 국민이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때 공항에 왔을 때에 국민들을 살 수 있는 길은 돈을 찍어서 주는 거하고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거하고 두 가지였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로 고속도로를 내고 국민들이 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미국이 저렇게 된 거예요. 돈 찍어서 뿌려버리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해.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냥. 무조건 재난지원금 주지 말고 뭔가 생산성 있는 일을 벌려야 안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속으면 안 되냐. 그만 좀 속읍시다. 좀 나라 빚을 갚아야 됩니다. 좀.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굴에 땀이 나도록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는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아무쪼록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만들어줘서 돈을 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요즘 보니까 노인분들 일자리 만든다고 아무 필요도 없는 그늘목에서 깃대 들고 서 있어요. 나머지는 다 놀고 있고. 깃대 들 필요도 없고 놀 필요도 없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평택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 그래 2시간 때 또 다 사라져. 그 일자리 만들었음. 그런 몰상시간 그 일자리입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썩었어. 이게 정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일자리입니까?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해야 나라 장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뭔 뉴데리라 그러고 제가 쭉 보니까요, 일자리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돈만 앞으로 거의 이제 401조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전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일자리를 주고 또 일하는 대가를 좀 더 주고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따로 또 도와주더라도 사람은 노동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참된 인생이에요. 사람은 노동의 신성함을 아는 사람이 참된 인생이라고. 사람은 노동의 축복, 노동의 기중성, 노동의 행복, 노동의 유익을 아는 자만이 참된 인생이에요. 사람은 노동의 긍지, 노동의 맛을, 이대성을 아는 사람이 참된 인생입니다. 육신은 노동보다 편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제일인 줄을 착각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놀고 먹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놀고 먹는 것은 절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비극이고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 세금 가지고 빚을 내더라도 생산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돼. 정책을. 아니 정치학과 나와서 그렇게도 정치를 모르십니까? 국회의원 300명 뭐 하십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사람은 일하고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일하고 사는 것이. 일하지 않고 사는 팔자, 저주받은 팔자고, 불쌍한 팔자고, 빨리 죽을 팔자고, 개팔자예요. 개팔자. 어떤 사람은 개팔자가 상팔자 아닙니다. 개팔자는 천대받은 팔자예요. 물론 요즘 애완견은 좀 대접을 받고 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개가 되면 좋겠습니까? 개팔자가 상팔자입니까? 옛날에 가만 누워서 그냥 주는 거 먹고 목줄 딱 매놓고 여러분 목줄 매놓고 한번 해보세요. 개처럼 왕왕 하고 그게 상팔자입니까? 무언가 속담을 만들어도 엉터리. 제가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좀 고등학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객! 이놈아. 글이 소태 들어간 거 아니라 쌀이 소태 들어간저. 글 배워봤자 소용없어. 옛말에 글이 소태 들어간지 않다 그러더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게. 그래서 원래 인문계 순천 매고를 가려서 못 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친구들 몇 사람 가고 할 수 없이 이제 나중에 여수 공업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이게 옛날에 그 속담 엉터리로 만들어 온 거야. 여러분 글이 솥에 들어앉아요. 거짓말로서 그냥 예 속담이 틀린 거 많이 있어요. 오늘날 어디 갔으면 그래서 기찻길 오목살이 칙칙폭폭. 요즘은 기차가 칙칙폭폭 없어. 덜 가버리지 그냥. 그런 세상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2번째 편지하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고 먹으면 음식 맛도 모르고 입맛도 없고 재미도 못 느끼고 보람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돼. 전 국민에게 일하는 여건을, 전 국민이 일하는 정신을, 일하는 형편을,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뉴딜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교육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수능 보고 대학 가는 것이 문제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벽돌 찍어내서 똑같이 수능 보고 대학 가니까 요즘 화이트 칼라 고급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이제 백수가 잡고 있어요. 이게 뭔 짓거리가. 저는 수능을 당장 없애고 자기 재능대로 중학교만 마치면 재능대로 공부해야 맞다고 봅니다. 재작년에 보니까 수능을 처음에 주장한 사람도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괜히 그때 그냥 수능을 건의했다고. 수능 보는 금액만 아껴도 우리 참 노인들 70 이상 된 노인들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가난한 70 이상 노인 되시면 저는 지금 30만 원도 안 되고 70만 원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다들 많이 그래도 병원 인쇄를 많이 그러는데 돈이 적으면 자녀들도 얼마나 천대하겠습니까? 당신에게도 그날이 꼭 와. 나는 그래서 70살 이상 되신 분들은 앞으로 70만 원, 가난한 사람만 70만 원 이상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칼라가 너무 넘쳐가지고 쓸데가 없어요. 당장 차기 대통령은 수능 없애버리고 자기 재능대로 하게 하고 우리 자라는 자녀들 시험 지옥에서 좀 꺼내주고 입시는 대학 자율에 맞게 자율에 대학 자율에 맞게 해야 돼. 자율에 본고사로 끝내야 돼. 똑같이 벽돌 찍으시기 뭔 짓거리며 이것이. 저도 미적분 공번이라고 혼났습니다. 화학 주기율표를 원래 몰랐던 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구리, 응, 금, 일조. 저도 이 원소 주기율부터 고등학교 때 잘 못 배가지고 저 서울 상하탑 학원에서 김재호 선생님한테 제가 화학을 배웠습니다. 다시. 다 한데 쓸모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 교육을 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은 교육 수이다 보니까 고급 인력, 고급 인재, 고급 수재들이 막 지금 썩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썩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능에 있는 사람 예능으로 빨리 보내주고 체육에는 체육으로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다 물리 어려움 수학 해야만 됩니까? 파격적인 발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우나라를 해서 일자리 150만 개 만들고 또는 유실수 신기 운동으로 3년만 하면 일자리도 많이 만들지만 별천지가 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적당히 4대강 정비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것이. 정책의 연속성이 없어. 그러니까 앞정권이 정책에 이러면 그걸 발로 쭉 밀어서 그냥 없애버려. 이거의 몰상시간 정치라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나라를 이해하지 않아. 지그 당만 이해. 그러니까 자기 당을 위해서는 앞정권을 무조건 그냥 씹어버려야 돼. 이거의 우리나라 형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도 모르십니까? 나라 생각 안 해. 자기 당, 자기 편, 자기 쪽만 생각해. 이런 놈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땀 흘리고 일하는 정책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사람이 일을 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할 일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괴로운 줄 아십니까? 힘들고 무서운 일을 아십니까? 사람이 일거리가 없으면 정신이 병들고요. 육체가 약해져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은 고통이니까 또 최고 보약이야.
일은 괴로움 같아도 최고 보약이고 힘든 것 같아도 건강에 최고 좋은 보약이에요. 놀고 먹는 것은 재앙 중에 재앙이고 저주고 불행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몸이 안 좋은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종로 3가에서 어르신들 가만 앉아서 뭔 짓거리입니까? 적은 일이라도 하게 해서 그분들 용돈이라도 벌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뭔가 일을 시켜야지 용돈 조금 주고 생색내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지게 돼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보람이고 행복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보람이고 행복 없어요. 일을 해야 보람 있는 거야. 일을 해야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뿌듯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해야 행복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해야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어디에 재미를 붙여 살 수 있는 존재고 사람 어떤 일에 빠져야 살 수 있는데 내가 남 등쳐먹고 사는데 사기치는데 이용되지 아니하고 남 괴롭히는데 조폭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무쪼록 보람된 일에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 보상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결국 보상이 주어져요.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 것이에요. 차기 대통령은 전 국민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일을 전 국민이 뛸 수 있는 환경, 전 국민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전 국민이 분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유실수 신기 운동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 버리는 것을 퇴비화시키고 전국적으로 유실수 신기 운동을 해서 거름 준비하는 팀, 그다음 나무 묘목 준비하는 팀, 나무 심는 팀, 나무 가꾸는 팀, 이거 하면 수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몇 년만 기다리면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별천지가 돼. 별천지가 돼. 결론 마칩니다. 차기 대통령은 전 국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서 앞으로 전 세계를 책임지는 우리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화 맺히고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전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펼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